우리가 보라매의 웅장한 엔진 소리에 열광하며 독도 상공을 누비는 모습을 상상할 때 사실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이 비행기가 영원히 도면 속에만 갇혀 있기를 간절히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은 환호가 아닌 냉대와 불신이 가득한 워싱턴의 차가운 회의실이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이 전투기의 눈과 귀라 불리는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미국 의회와 록히드 마틴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희는 절대 이 기술을 스스로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웃던 그들의 독설은 오히려 잠자던 대한민국 공학자들의 심장에 거대한 불을 지폈습니다. 세계 항공 역사가 불가능이라고 단언했던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대한민국은 굴복 대신 고립무원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안보 주권을 선언했던 그 참담하면서도 뜨거웠던 결단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차가웠던 독설이 어떻게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드는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경이로운 역전극의 서막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2015년은 가장 참담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는 대가로 전투기 개발의 핵심인 A사 레이더와 저고해선 탐색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전자전 제머 통합 기술까지 4가지 핵심 항전 장비를 이전받기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이유로 이 기술들의 수출 승인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워싱턴 현지에서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하며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여론은 들끓었고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기술도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측 기술진 중 일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술들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다면 자신들이 장을 지지겠다는 식의 비아냥 섞인 독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치욕스러운 거절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진짜 자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왔다면 우리는 부품 하나를 바꾸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술적 종속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만든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싶어도 원천 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한 대도 팔 수 없는 반쪽짜리 국산화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 굴욕을 잊지 않기 위해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로 그날부터 도면 위에 떨어진 눈물과 땀방울을 섞어가며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열쇠를 깎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우리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향후 KF-21이 블록2와 블록3로 진화하며 완전한 5세대 혹은 6세대 기체로 거듭날 수 있는 단단한 기초 체력이 되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믿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 결단이야말로 오늘날 보라매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에 이 절망적인 뉴스를 접하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이 앞날을 걱정하며 가슴을 졸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은 묵묵히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산물인 에이사 레이더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기술진은 어떤 공학적 사투를 벌이며 그 거대한 장벽을 넘어섰을까요? 이제 그 경이로운 방역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미국이 기술 전수를 거부하며 가장 큰 장벽을 세웠던 분야는 바로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였습니다. 당시 세계 항공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최소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그마저도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이 비관적인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과 4년 만에 시제품을 세상에 내놓으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고정된 안테나에서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자파를 쏘아 올리는 최첨단 방식입니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돌리며 적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 에이사 레이더는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 기술진은 여기에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질화갈륨 기술을 적용하여 레이더의 크기는 줄이면서도 출력과 탐지 거리는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F-16의 최신형인 F-16V급에 탑재되는 미국산 레이더와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월한 성능 지표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조종사에게 최적의 공격 정보를 제공하는 이 기술은 전투기의 생존율을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모듈이 내뿜는 열기를 식히기 위한 정밀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고 지상 시험용 항공기에 장비를 싣고 전 세계를 돌며 성능을 검증하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실 모니터에 첫 번째 표적 신호가 선명하게 잡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엔지니어는 서로를 껴안으며 정적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가 작동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 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상징하는 해방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KF-21은 에이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전자공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강력한 전자전 체계까지 완벽하게 통합한 디지털 전투기로 거듭났습니다. 이 장비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하나로 움직이는 체계 통합 기술 역시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해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우리는 단 4년 만에 궤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는 기적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우리 기술진의 집요함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를 보며 아직도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편견일 뿐입니다. 이제 보라매에는 이 신령한 눈을 통해 한반도의 영공을 넘어 전 세계의 창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완벽한 눈이 되어준다면 이제는 이 눈을 보호하고 최상의 비행 성능을 끌어낼 강철의 육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KF-21의 외형 속에 숨겨진 기하학적 설계와 물리학적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보라매의 매끄러운 곡선, 뒤에 숨겨진 치열한 공학적 설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완벽한 눈을 갖춘 보라매가 다음으로 증명해야 했던 과제는 바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면서도
최상의 비행 효율을 내는 강철의 육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KF-21의 외형을 처음 본 이들은 흔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를 닮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겉모습을 흉내낸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물리학과 기하학적 계산이 빚어낸 최적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기술진은 형상 개발 단계에서만 C101부터 C109까지 무려 9번에 걸친 대대적인 수정을 거쳤습니다. 전투기의 표면에 부딪히는 레이더파가 정면이나 옆면으로 흩어지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만 반사되도록 날개의 각도와 기체의 선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정렬하는 정렬 설계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특히 공기 흡입구의 내부를 S자 형태로 굴곡시켜 엔진팬 블레이드가 외부 레이더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은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은 국내외 풍동 시험장에서 무려 13,000시간이라는 유례없는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이 기체에 어떤 압력을 주는지, 그리고 초음속 영역에서 기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쉼 없이 가동하며 최상의 곡선을 찾아냈습니다. 기체의 뼈대를 조립하는 과정 역시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2만 개의 부품을 조립할 때 오차를 0.001 인치 이내로 제어하는 자동화 정렬 시스템인 파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과거 사람이 수작업으로 며칠씩 걸리던 작업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기체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용접 대신 수만 개의 리벳과 볼트를 사용하여 기체의 강성을 높이면서도 무게를 줄이는 정밀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조립동에서 만난 한 마이스터는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보라매의 날개가 곧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며 볼트 하나를 조일 때도 온 신경을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첨단 로봇 기술과 장인의 숙련된 손길이 결합하여 탄생한 KF-21의 육체는 단순히 비행하는 기계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보라마에는 거친 공기 저항을 뚫고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단단하고도 유연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투기의 가치는 그 몸에 어떤 무기를 싣고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라매가 뿜어낼 치명적인 화력과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들 전략적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과연 보라매는 어떤 무기로 적을 압도하고 세계 무대에서 어떤 경쟁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이제 그 강력한 발톱의 실체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강력한 레이더라는 눈과 최적화된 기체라는 몸을 갖춘 KF-21은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포식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처럼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과 유지비, 그리고 까다로운 기술 통제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기종이 있는가 하면 F-16처럼 성능은 검증되었으나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확장성이 부족한 노후 기종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전 세계가 갈구하던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라마에는 4.5세대의 전투기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술이 집약된 기체이면서도 향후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수 있는 설계적 여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진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 중 하나는 무장 운용의 자율성입니다.
기존의 해외 기체를 도입해 운용할 때는 국산 미사일 하나를 통합하려 해도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 원천 기술 보유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우리가 모든 소스 코드를 통제하고 있기에 우리가 개발한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차세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탑재하고 개량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미티어 미사일을 아시아 최초로 통합하여 원거리 불패의 교전 능력을 확보했으며 향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한 강력한 쌍발 엔진의 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는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능은 F-35의 육박하면서도 운영 유지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고 구매국이 원하는 대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유연함은 폴란드와 UAE 그리고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핵심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라는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스스로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안보 주권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상인을 넘어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다소 그리고 보잉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신흥 강자가 기술 전수 거부라는 시련을 딛고 일어나 전 세계의 무기 시장의 표준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라매의 비상은 단순히 한 국가의 방산 수출 성과를 넘어 전 세계 하늘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여정의 끝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보라매를 완성하려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진정한 독립의 가치에 있습니다. 이제 이 기나긴 여정의 결론이자 보라매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울림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상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보라매의 여정은 불가능에 도전했던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으로 쓰인 한 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이 기술 전수를 거부하며 우리를 절벽 끝으로 밀어 넣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멈춰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그 절벽 끝에서 주저앉는 대신 스스로 날개를 펼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KF-21은 단순한 금속의 결합체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강인한 의지가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보라매가 뿜어내는 뜨거운 화염은 과거의 굴욕과 불신을 모두 태워버리고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항공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꿈을 현실로 바꾼 이 기적의 이면에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포기하고 연구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서 밤을 지새운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창공을 누빌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제 부메랑은 돌아왔고 대한민국은 기술을 빌려 쓰던 나라에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보라매의 비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무인기가 협동하는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그리고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 위에서 KF-21은 언제나 가장 앞장서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웅장한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게 바로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자부심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믿음이 있었기에 보라매는
비바람을 뚫고 마침내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도전의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은 그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라매의 심장인 엔진 국산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산을 넘는 뜨거운 기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더욱 높아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비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